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따른 시장의 영향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현재 조금 이 개표 상황을 조금 자세하게 만나보고 갈 텐데요. 현재 일단은 경합주 쪽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펜실베니아입니다. 전체적으로 개표는 거의 완료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88% 정도의 개표율 나타내고 있고요. CNN 기준입니다. 트럼프가 50.8%로 우세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해리스 후보가 48.1%로 약간 좀 뒤쳐졌습니다. 사실 현재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하고 있고 시장뿐만이 아니라 전체 미국의 국민들이 가장 집중을 하고 있는 주가 바로 펜실베니아 주가 아닐까 싶은데요. 스윙 스테이트 중에 하나였고 이번에 펜실베니아에서 누가 승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대통령 선거의 승리를 결국에는 결정짓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 나왔는데 일단 펜실베니아에서는 현재 트럼프가 조금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미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시간에선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트럼프가 51.9%로 약간 앞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개표율은 57%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이어서 위스콘신 만나보도록 할 텐데 위스콘신도 약 82%의 개표율을 나타내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가 51%로 해리스보다 여기는 거의 4%포인트 가깝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쪽에서 좀 급격하게 트럼프가 다시 한번 우세를 나타내면서 현재 시장에서는 환호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긴장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관련된 시장 상황 좀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IM증권의 박상현 전문위원 모시고 관련된 사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또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질문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누가 돼야지 한국에 가장 좋습니까? 예,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하긴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이 되는 게 국내에 어떤 미치는 여파, 그러니까 리스크라는 측면, 또 불확실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조금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한국 시장에 좀 크게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하나하나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는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게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은 관세 갈등을 넘어서서 심각한 금융 갈등 혹은 위기로 이어질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리포트에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 위기라는 단어를 언급을 하셨는데 왜 그렇게 보시는 걸까요? 지금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제 집권 1기와 아무래도 좀 비교를 할 수밖에 네. 없는 부분들이고요. 이제 집권 1기 당시에는 사실 관세를 매기긴 했습니다만, 네. 매기는 했지만 그래도 무역 협정 타결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관세 충격 자체가 이제 전방위로 확산되는 네. 부분을 좀 막았던 측면이 있고요. 또 이제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세를 매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무역 갈등 문제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지 않았던 네. 부분들이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 대해서 바로 아마 취임과 더불어서 관세를 매길 것 같고 60%도 고일 관세를 매길 것 같고 더더구나 이제 중국 이외의 어떤 국가에 대해서 보편 관세를 사실 좀 매기겠다라는 쪽에서 보게 되면 이것이 단순하게 그 중국의 어떤 관세 문제가 아니라 이제 관세 무역 갈등이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확산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은 사실은 이 집권 1기 그 중국 관세를 매길 때는 중국이 그래도 좀 유화적으로 사실 이제 협상에 사실 나왔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입장에서 중국이 과연 이제 유화적으로 나올 거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시진핑 국가 주석의 위상이라는 것이 트럼프 집권 1기 당시하고 지금과 비교를 해보면은 상당히 이제 높아진 상황들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더 이상 미국의 어떤 압박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거로 좀 보고 있어서 중국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강대강의 전략으로 사실은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수단은 미국 제품에 대한 어떤 당연히 또 동일한 제품의 어떤 수입 관세를 매길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해서 전 세계가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이제 불혹화된 상황에서 더더욱 이제 이 관세 문제를 가지고 서로 짝짓기라든지 이러한 어떤 흐름이 더 격화된다라고 하면 글로벌 교육 사이클 자체가 상당 부분 둔화가 될 수밖에 없고요. IMF도 사실은 이러한 관세 전쟁이 격화된다라고 하면 내년도 성장률 자체가 기존 전망치보다 한 0.8%포인트 둔화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 결국 성장률이 둔화된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다 힘들어진다라는 그죠. 부분들이고요. 또 그 과정 속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전기차라든지 이러한 쪽에서 저가 공세로 사실은 이제 전 세계의 어떤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그러한 뭐 아무래도 그러한 것들은 중국의 과잉 수출로 저희가 조금 봐야 되는 부분이 네.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중국이 이제 미국과의 어떤 관계에서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를 뭐 내다 팔린다거나 하는 이러한 조금 강경한 어떤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당연히 금융시장 자체가 출렁거릴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저희가 이제 금융 위기라는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뭐 조금 아주 앞서간 생각이긴 하지만 네. 1920년대 대공황이라는 부분의 촉발 원인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나라가 문을 이렇게 걸어 잠기기 시작하면 연쇄적으로 사실은 걸어 잠길 그렇죠. 수밖에 없는 부분 자체가 세계 경제의 어떤 심각한 어떤 그 둔화 뭐 이러한 쪽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어서 지금 가뜩이나 이제 세계 경기 자체가 뭐 미국을 제외하고는 성장의 모멘텀 자체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렇게 교육마저도 사실은 이제 둔화가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예기치 못한 어떤 위기 이러한 것들이 발생할 잠재적인 위험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사실 우리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또 다른 양상으로 펼쳐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되면은 가장 좀 우려가 많이 나오는 게 재정 적자 쪽인데 보니까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뭐 트럼프 집권 4년 차부터 바이든 집권 1년 차 그러니까는 코로나 터졌을 때 그때를 제외하고 트럼프 1기보다 바이든 정부 때가 오히려 더 재정 확정적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장이 하고 있는 뭐 재정 적자 같은 거는 너무 좀 큰 우려지 않을까, 과장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실제적으로 이제 재정 수지 적자 규모를 보게 되면 이제 바이든 행정부 시절이 네. 오히려 더 컸던 거예요. 물론 이제 팬데믹이라는 어떤 네, 특수 사항도 그죠. 있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각종 보조금 정책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재정 수지 적자 규모가 커졌고요. 근데 우리가 한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각종 정책 자체가 그러면 재정 수지 적자를 줄였느냐 그거는 사실은 좀 아니다라는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그 관세라든지 또 감세에 대한 어떤 재정에 미치는 충격 자체를 제대로 확인을 못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또 4년을 집권을 했고요. 뭐 또 팬데믹이 터지는 이 과정 속에서 이게 그 감세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과연 재정에 얼마나 이게 악영향을 미치는지가 사실은 좀 복잡하게 이제 좀 얽힌 부분이나 팬데믹이라는 부분이 터지면서 그래서 실제 감세가 어느 정도의 그 재정 수지 악화를 미쳤는지라는 부분 자체가 확인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관세뿐만 아니라 더구나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미국의 정부 부채 규모 사이즈 자체가 이미 많이 너무 커진 상황들이어서 부담 자체가 트럼프 집권 1기 당시보다도 부채 규모 자체가 워낙 커진 상황입니다. 거기에 국채 금리마저도 사실은 집권 1기 당시보다도 사실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뭐 집권 1기 당시에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커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집권 2기에도 커지지 않는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고 오히려 지금 여러 가지 재반 상황을 보게 되면 당연히 재정수지 적자, 정부 부채 규모 이러한 것들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미국 경기가 화랑이 돼서 이제 세수가 많이 거치고 한다라고 하면 다행일 텐데 사실은 관세를 결국 물린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수입 수요 수입 물가 자체가 상당히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수요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미국 경기도 적지 않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재정 수지 적자 규모 자체는 또 정부 부채 규모 자체는 당연히 커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미국의 정부 부채에 대한 우려 그리고 뭐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1기 때보다는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점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좀 이슈도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긴장은 하겠지만은 그래도 준비는 좀 한 것 같아요. 보니까는 이제 미국채 보유 규모를 계속해서 축소해 왔거든요. 1기 때랑 비교를 해 보면은 영향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오히려 1기 당시보다 지금 중국이 받을 수 있는 만약 60%의 관세가 네. 부과된다라고 하면 그 충격은 사실은 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죠. 있고요. 그 가장 큰 이유 자체는 집권 1기,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의 17년, 18년 경제를 생각해 보면 네. 지금보다는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17년 같은 경우는 4차 산업혁명 붐 뭐 이러한 것들이 나오면서 중국도 이제 반도체라든지 그죠. 이러한 네. 관련 쪽에 투자를 많이 하면서 중국 경기가 상당히 이제 화랑을 좀 보였던 부분들이 있고요. 반면에 지금 뭐 중국 우리가 얘기하면 뭐 디프레 뭐 이러한 얘기를 사실 좀 많이 하고 부동산 경기에 대한 우려 거기에 이제 지금 그동안 숨겨왔던 각종 부채 리스크 자체가 현실화됐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내수 경기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정말 우리가 뭐 잃어버린 30년과 같은 네. 일본을 얘기하는 이러한 단계에 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수출마저도 만약 그 대미 수출이라든지 또 다른 쪽의 수출 자체가 안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경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것이 기본적으로 부채라는 문제를 다시 또 소환시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중국은 상당히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죠. 그러한 상황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좀 각각 조합을 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리스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됐을 때, 그리고 이번 주에도 중국의 전인대도 있는데 여기서 부양 규모가 꽤 괜찮게 나왔을 때, 혹은 만약에 트럼프가 되고 여기에서 중국에서 부양 규모가 생각보다 안 나왔을 때 이렇게 각각의 시나리오를 좀 만들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는 동전 던지기와 같다. 이렇게 리포트에서는 또 표현을 하셨던데, 만약에 해리스 후보가 되고 그리고 보니까는 중국에서 부양 규모가 꽤 크게 나오면 그게 베스트 시나리오다라고 의견 주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 일단 뭐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 뭐 지금 가능성 자체가 좀 낮아지고 맞아요. 있는 상황들인데요. 예, 예. 만약 당선이 되면 이제 뭐 우리가 그동안 얘기해왔던 각종 트럼프 리스크 자체는 해소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자체가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 것 같고요. 뭐 그렇게 보면은 뭐 우리가 이제 우려했던 관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해소된다라는 측면에서 국내 증시도 당연히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 중국마저도 경기 부양책을 사실은 세게 해준다라고 하면 그동안 조금은 약했던 국내 여러 가지 그 중국 관련 모멘텀이라든지 또 제조업 경기의 어떤 회복 자체를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가장 좀 베스트 시나리오가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지금 분위기 자체는 뭐 조금 더 개표 결과를 봐야 되긴 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점쳐지고 높아지고 있어요.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이면 지금 중국 입장에서 보면 뭐 말씀드린 대로 경기 부양 규모를 오히려 줄이기보다는 더 키울 가능성이 상당히 그죠. 크고 있고요. 아마 그 조합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경우 중국이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충격, 이러한 것들을 선제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중국은 아마 재정 부양 규모 자체를 키울 거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가장 현실적인 어떤 시나리오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그리고 중국의 재정 부양 규모 자체가 커지는 부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경우 됐을 때는 그나마 우리가 그래도 약간의 좀 비빌 언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래요? 하고 있고요. 약간 네. 지금 미국과의 어떤 트럼프 리스크 자체는 저희가 계속 뭐 증시가 또 네. 경기가 좀 받아야 되는 어떤 입장인 상황들이고, 그러면 뭔가 다른 쪽에서 호재가 있어야 될 부분들인데, 그것이 아마 중국 뭐 아주 중장기적으로 호재로 작용하지는 않긴 하겠지만 중국이 실물 경기 회복을 위해서 막대한 자금이라든지 그죠. 네. 그런 것들을 투여한다라고 하면 중국 관련 모멘텀 자체가 단기적으로는 좀 증시를 자체를 떠받칠 수 있는 좀 신뢰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트럼프 쪽이 아니라 조금 중국 쪽의 예, 부양 예. 규모다 이렇게 예.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반대로 트럼프 후보가 됐는데 생각보다 중국의 부양 정책이 안 나오는 경우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뭐 그럴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중국의 재정이라는 것, 부양이라는 것이 저희가 뭐 기대하는 게 그 2009년에 이제 4조 위안의 네. 뭐 어떤 실물 쪽의 네. 부양이 아니라 이번 같은 경우는 상당히 포커스 자체가 중국의 그 지방 정부 부채 구조 조정에 사실 포커스가 네. 맞춰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자금 자체가 지방 정부의 어떤 부채 구조 조정에 좀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은 뭐 중장기적으로 뭐 긍정적일 수 있긴 하겠지만 당장에 중국의 어떤 수요를 살리기에는 사실은 부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됐을 때는 중국 경기 자체도 회복 자체가 상당히 더딜 수 있는 부분들이 네. 있고요. 이제 그렇게 보면 글로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조업 경기의 장기 부진,
또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대미 수출 자체가 아무래도 뭐 수출이 상승세 자체가 꺾일 수 있는 부분은 중국에서 어느 정도 그것을 이제 커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커버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경우 내년도 우리나라 수출이 예상보다는 상당히 좀 부진할 수 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매출 자체의 어떤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이 조합 자체는 국내 증시에는 상당히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당연히 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위원님께서는 트럼프가 당선되고 중국이 조금 더 규모 있는 부양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예. 일단은 뭐 중국 부양책은 이번 주에 나와봐야겠지만은 그 영향이 우리가 그래도 증시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의견 주셨고요. 트럼프 당선이 유력해진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아무래도 우려가 될 만한 부분을 먼저 확인을 해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리스크 어떤 것들 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은 뭐 당연히 수출, 대미 네. 수출 쪽에서의 어떤 둔화 가능성을 저희가 봐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그 각종 그 보조금 정책으로 인해서 현지 투자 자체를 상당히 많이 이제 했죠. 특히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 정책이 폐기될 수 있는 특히 지금 상원은 이미 그 공화당이 장악을 그죠, 한 예. 상황들이고 이제 하원이 남은 상황들에서 만약 하원마저도 공화당이 장악을 했을 경우에는 결국 아마 그 IRL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폐기 수순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정책의 후퇴라는 부분 자체가 당연히 미국에 들어가 있는 투자한 기업들에는 당연히 악재로 좀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 뭐 이러한 것들이 저희가 지금 당장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단기적으로는 뭐 달러 강세라든지 또 미국의 국채 금리 상승에 따른 여러 가지, 그러니까 결국 그거는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의 효과 자체가 상당히 그러니까 소멸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뭐 악재로 좀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여러모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은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좀 부정적인 것들이 상당히 좀 많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사실 긍정적인 이야기보다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좀 걱정이 되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시장을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 혹은 과소평가하거나 과도평가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예,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정도 사실은 올해 증시의 흐름을 보더라도 그렇게 뭐 좋은 평가를 받을 수는 없는 그죠. 부분들이고요. 네. 이미 뭐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마저도 사실은 선반영된 부분들이 네. 있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우리 경제는 결국 수출을 갖고 먹고 사는 그죠. 국가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트럼프 집권 2기의 어떤 이러한 관세 정책이라든지 이 보호무역 정책 자체가 정말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어느 정도의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증시라든지 경제 쪽에서 이제 하방 압력 자체가 좀 더 커질 수 있는 어떤 잠재적인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예의주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한국은 이제 수출 기업들이 어느 정도 타격을 받는지 그 영향을 잘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IM증권의 박상현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